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저는 알라딘과 마술램프에 나오는 마술램프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 있는 동묘시장에서 이걸 구입했는데요. 매일 아침 볼 때마다 세 가지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램프를 들고 온 이유는 최근에 정말 쇼킹한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알라딘과 마술램프, 신밧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가 모두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세 개가 원래 아라비안 나이트의 원작인 천일 야화에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번 시간은 유럽인들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존의 천일 야화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신밧드의 모험, 알라딘과 마술램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그러니까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시대로 가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인도에서 영향을 받아서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세기 중세 페르시아어로 그 이야기들이 집대성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 책은 청계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하자르 아프사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지만 당시 그 책에는 200개가량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서 사산조 페르시아는 거대해진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651년 멸망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란 나라는 지금의 이란에서 조그만한 나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제국은 중동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아랍 사람들은 8세기 초부터 페르시아에서 전해졌던 청계의 이야기, 즉 하자르 아프사네를 아랍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천일밤이라는 뜻의 알프 라일라로 이름을 바꾸죠. 아랍 사람들은 8세기 초부터 번역을 시작해서 8세기 말 아랍어로 기존의 하자르 아프사네를 알프 라일라로 번역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767년 바그다드라는 중심 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알프 라일라라는 책에 수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페르시아에서 전해졌던 이야기에 아랍의 이야기들이 첨가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2세기 몽골이 이슬람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은 중심 도시가 바그다드에서 이집트인 카이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중심지가 이동이 되죠. 거기에서도 계속 많은 이야기들이 발생을 해서 알프 라일라에 첨가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의 절반가량은 이집트에서 생긴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몽골의 침입이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셈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알프 라일라라는 제목은 다시 알프 라일라와 라일라라는 제목으로 바뀌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일야화입니다. 이 천일야화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이슬람에서도 바그다드를 중심해서 이야기가 생겨나고 다시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이집트로 중심지가 이동한 뒤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나서 15세기에 그 기틀이 완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일야화의 원본이고 그 이야기 안에는 약 300개에 가까운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1001일 동안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간은 그렇죠.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이 바람을 폈던 왕비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 나머지 매일 밤 그 나라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동침을 하고 그 다음날 죽이게 되죠.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고 처녀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재상의 딸이었던 세헤라자데가 자진해서 그 왕에게 가서는 머리를 쓰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같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생이 와서 세헤라자데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왕이 그 이야기에 귀를 솔깃하다가 세헤라자데는 정말 클라이막스 때 그 이야기를 뚝 멈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 여인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날 아침날 죽이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흘러서 무려 1001일 밤이라는 그 장장의 긴 세월 동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기간 동안 왕과 세헤라자데는 무려 3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가 천일 야화입니다. 무려 1000하루 동안의 밤에 펼쳐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방에서 생겨난 이야기죠. 그런데 중동에서 만들어진 이 알프 라일라 와 라일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앙투안 갈랑이 있습니다. 앙투안 갈랑은 2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프랑스 사절단의 통역사가 되어서 오스만 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스만 제국에 머물면서 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앙투안 갈랑은 뱃사람 신바띠의 7가지 여행이라는 책을 우연찮게 입수하게 되는데요.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서는 신바띠의 여행글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책을 냅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죠, 중동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바띠의 모험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펼쳐지죠. 프랑스 사람들은 마술, 귀신, 남녀 간의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앙투안 갈랑이 출판했던 신바띠의 항해기는 초대박을 칩니다. 쉽게 말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돈을 많이 번 앙투안 갈랑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중동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중동에서 또 다른 중동 이야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입하게 된 책이 바로 알프 라일라 와 라일라라고 하는 천일야와 필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앙투안 갈랑이 구입했던 천일야화는 1001일 동안의 이야기 중에서 고작 4분의 1에 해당하는 281일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였고요. 그 속에는 40편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앙투안 갈랑은 프랑스어로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천일야화 제1권을 출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앙투안 갈랑은 앞서서 출판했던 신바띠의 항해기를 은근슬쩍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천일야화 제1권이 출판이 되는데 이 역시 대박을 치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존의 천일야화에 없었던 신바띠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앙투안 갈랑은 본인이 구입했던 천일야화를 무려 2년 동안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어로 레밀리언이 천하고도 1일의 밤 이야기라는 총 7권의 프랑스어 천일야화를 출판하게 됩니다. 앙투안 갈랑의 책을 출판하게 된 출판사 역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앙투안 갈랑 역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출판사는 안달이 났죠. 또 다른 천일야화를 갈구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